오히려 이 도매 공급을 받으실 때 도매가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플러스 알파룸을 제조 브랜드사 대표님들에 대한 어떤 설득 요소로 활용을 하신다면 더 높은 마진율로 상품 소싱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인 공급가 협상과 판매 비밀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위탁 판매 도전 혹은 제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 아무런 영업 전략 없이 소싱에 도전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공급자, 즉 제조사 혹은 도매처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내 상품을 과연 잘 팔아줄 셀러인가? 모든 제조사와 혹은 도매처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분들은 먼저 내 상품을 잘 판매해줄 셀러, 즉 2차, 3차 벤더를 요합니다. 벤더사를 신중하게 고르는 타입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는 꽤 규모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업체는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소싱할 때 벤더사가 마치 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벤더사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제조사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실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매처에서는 사실 무분별한 셀러들에게 자기 상품을 공급한다면 최저가 준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시장 가격 관리의 한계점이 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상품의 가격이 붕괴되어 제살 깎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업체는 없겠죠. 이런 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단가 협상은 오히려 소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결국 판매도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입니다. 자, 앞으로 언급될 포인트들을 이 제조사와 미팅 시에 먼저 언급한 후 단가 협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내가 만약 이제 막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초보셀러라면 첫 번째로 판매 채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의 마진 구조가 위탁을 하더라도 이 다른 카테고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구조일지라도 마케팅비를 고려했을 때 최소 원가 대비 2.5배 이상이 되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소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조사 혹은 도매처에서 경쟁력 있는 단가를 받아와야 하는데요. 자, 판매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 공동구매, 그리고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폐쇄몰, 공동구매 어플 등 경쟁이 다소 덜 치열한 시장으로 우회로 들어가겠다는 식의 언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단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소규모 브랜드 제품의 경우 생각보다 이 3PL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업체 혹은 자기 간이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제품은 만들었지만 판매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위탁 판매에도 충분히 이미 3PL을 활용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간이 물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런 업체들한테는 컨택을 하실 때 다른 판매 채널을 강조하시면 공동구매 혹은 기타 어떤 폐쇄물이나 복지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실 경우 마다할 업체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도매처나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채널은 늘리고 싶지만 사실 플랫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어필할 것은 마케팅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제조사 혹은 이런 소규모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제조는 했으나 마케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재고로 돈이 또 묶여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브랜드사 측에서는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조를 한 브랜드사더라도 사실 모든 플랫폼별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비용을 먼저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도매 공급을 받으실 때 도매가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플러스 알파룸을 제조 브랜드사 대표님들에 대한 어떤 설득 요소로 활용을 하신다면 더 높은 마진율로 상품 소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판매 채널을 강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을 내가 모든 비용을 들여 투자하겠다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초보셀러라서 판매 채널도 어디로 뚫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는 말인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에서 제가 순차적으로 저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판매 채널 강조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비밀 루트 전략입니다. 자, 비밀 루트의 경우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의 온라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미리미리 가입만 해놓으시면 되는 건데요. 폐쇄몰이라고 불리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베네피아 플랫폼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베네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받은 포인트로 여러 물품들을 실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플랫폼인데요. 이런 데는 회사의 복지 포인트로밖에 사용이 불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더 추가로 충전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런 곳에 입점을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입점을 하시는 거죠. 자, 입점을 하실 때는 회사 소개서를 간단하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자, 회사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의 무료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한다면 기획 잡고 만드는데 2시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추가 판매 루트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통신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SKT면 TD라는 SKT 회원만 사용 가능한 폐쇄몰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KT라고 하면 KT 같은 경우는 KT 딜이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LGU 플러스 샵이 있죠. 자, 이러한 플랫폼은 입점되어 있는 업체도 별로 없을 뿐더러 판매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입점 심사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까다로운 곳인 만큼 판매량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러한 플랫폼에 입점을 하셔서 도매처나 혹은 브랜드사와 공급과 협상을 하실 때에 판매 루트를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웨이즈라는 어플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올웨이즈도 약간 이 폐쇄몰 내의 이 쿠팡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저 역시도 이 올웨이즈에서 하루 평균 한 30-40건 정도의 추가 판매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비밀 판매 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서칭만 해보시면 사실 많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 백형이 알려드리는 더 많은 비밀 루트 전략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